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말부터 우리 도지사께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절차를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중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의지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굳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청사의 소재지를 현재 경상북도청사로 지정하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경북도청 존치 의지와 도청 신도시 발전 의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대구시의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단체 명칭을 경상북도로 하자는 겁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웅도 경북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 결정 당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이었죠. 그래서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구로의 쏠림 현상과 경상북도의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한 대안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김성진 의원은 통합 신공항 사업을 촉구하는 동시에 산불 대책 마련, 영농 폐기물 수거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의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국회와의 군의구 대구 편입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법 개정 전망, 가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완료 시점을 당초 2028년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군의군 대구 편입을 이유로 종전 우리 도가 추진해 오던 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당군 이래 경상북도의 가장 큰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공항을 어떻게 추진되느냐, 현재는 절차상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면 현재하고 완전 다른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가덕도 특별법은 별게 없습니다, 사실상. 공항 만드는 지역을 예타 면제하는 정도입니다. 가는 길들도 전부 예타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법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게? 가는 길들을 만드는데 그걸 예타 면제를 해달라.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관광도시를 만들고 또 수출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계속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시가 달속으로 대구시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현재 이것 경상북도 청사를 통합청사 소재지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 대구시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통합청사의 현재의 경북도청 존치 의지와 도청 신도시 발전 의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의 도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0개 중에 32개 주가 아주 작은 도시에 주도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안동에 있는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옮긴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인데 계속 추진하겠느냐 물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행정통합 추진 안 합니다. 국가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해야 된다. 대구 경북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대구 경북 따로 하는 거는 교통 관련, 관광 관련, 빅데이터 관련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줘놨습니다. 이미 도로만, 철도만 우리가 대구시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사람 이동이 많이 하면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경북도의 산불 방지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헬기 도입 등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대책을 해보니까 특수진화대 밤 되면은 뭐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특수진화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이 소방본부에 한 60명 정도를 특수진화대를 만들려고 어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중앙에도 보고를 했고요. 또 헬기는 초대형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차있는 헬기, 작은 헬기들과는 불 끄는 기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헬기를 우리 500억 정도 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자체로 구입하려고 내도 3년이 걸리더라고요. 주문 제작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도 이야기했고 당선인한테 의무보고 하러 가서도 산불 관련 초대형을 나라에서 구해야 된다. 나라에서. 이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 보상금을 인상하고 공동직파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 홈페이지와 또 이통장회의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 보상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 수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년 공동집화장 20여 개소와 분리 배출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9개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설 4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관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이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해력을 향상시켜 학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전문가들에 의한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전담교과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견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단위 학교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합니다. 이 통계를 두지 않는 이유가 시도 간, 학교 간 비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단검사도 하고 관찰도 이렇게 해서 학습 부진 학생을 파악해서 학교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인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개별 지도를 하고 연 3회에 걸쳐 향상도 검사를 진행하여 꾸준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학력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고 1수업 2교사, 한 선생님은 일반 수업을 하고 한 선생님은 부진 학생을 담당합니다. 협력 강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 사다리 교실 운영을 통하여 연간 80시간 내외로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으로 교과 보충 및 정생동 발달을 지원합니다. 문해력 향상은 학습 부진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력 지원, 치료 지원 등 21억 4,255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또 1수업 2교사, 협력교사, 강사 등을 지도하고 활용하고 있고 문해력에 대한 전문가 육성, 담임 선생님 또 교사들을 전문가로 육성하는 그런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